여러 시장 전망 자료들을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현재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 거냐, 이 정점 시기 예측이 계속 변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뭐 연중 중반 정도 보다가 네, 이젠 뭐 3분기 후반,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초, 아니면 아예 11월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렇게 전망이 좀 엇갈리는지, 특히 그 8월 말 9월 초가 왜 중요한 변곡점으로 자꾸 언급되는지, 그리고 또 11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도대체 뭐에 달린 건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시장 정점 시기를 놓고 8월 말이냐, 9월 초냐, 아니면 뭐 11월까지냐 이렇게 예측이 갈리는 가장 큰 배경에는요. 9월이라는 시점 자체의 좀 특수성, 그리고 미국 연준 리더십이라는 아주 큰 변수가 있습니다. 9월이요? 근데 그 9월 미국 회계연도 마감은 사실 매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유독 올해 분석 자료들에서는 이걸 시장 정점 예측이랑 강하게 연결하는 뭐 좀 특별한 맥락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맞아요. 9월은 전통적으로 미국 회계연도 마감 때문에 자금들이 이렇게 좀 이동하고 재배치되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매도 압력이 커지는 시기죠. 네네. 근데 올해 특히 주목하는 건 이 조정이 그냥 평소처럼 뭐랄까 기술적인 수준에서 그칠 거냐 아니면 진짜 좀 경기 둔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거냐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9월을 뭐 큰 충격 없이 그냥 무난하게 넘긴다면 그러면 이제 11월까지도 상승 동력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뭐 현재로서는 8월 말 9월 초 정점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러 요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연준으로 모아지는군요. 네, 분석 자료들은 뭐 거의 예외 없이 미국 연준 의장의 거취 문제를 핵심 변수로 딱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의장이 자리를 지킨다. 그러면 과거 사례처럼 어떤 정치적 압력이 있더라도 금리 인하를 그렇게 막 서두르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좀 우세하고요. 연준의 독립성을 믿는 거군요. 그렇죠. 연준의 이런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럴 경우에는 9월 이후에도 11월까지 상승세가 쭉 이어질 확률, 이걸 한 60% 이상으로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와, 60% 이상이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같은 걸로 연준 의장이 교체된다 하면 이 확률이 그냥 정반대로 뒤집힌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만약 의장이 교체될 경우 그럼 이제 새 의장이 훨씬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 이런 전제가 깔리는 거죠. 네. 그 가정 하에서는 시장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정점을 찍을 확률이 오히려 60% 이상으로 확 높아진다. 이게 자료들의 예측입니다. 확률 전망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잠깐만요. 보통 금리 인하는 시장에 좋은 소식 아닌가요? 특히 주식시장 같은 데는 완전 호재로 받아들여지는데 왜 여기 분석에서는 이게 약간 부정적인 시나리오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통념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이 분석들이 바로 그 지점을 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뭐 0.5%나 0.75% 같이 이렇게 큰 폭의 금리 인하가 그것도 여러 차례 막 반복된다면요. 네. 어떤 절박함의 표시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과감하게 내리면 오히려. 그렇죠. 이게 시장 안정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 과감한, 특히 좀 정치적인 입김이 느껴지는 그런 금리 인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과감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고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면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네, 그렇게 미국 경제의 어떤 잠재적인 약점, 이런 신호가 만약 포착된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미국 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미중 관계라는 더 큰 지정학적 판으로 연결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관계로요.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 이걸 중국을 압박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관세 전쟁 재개는 물론이고 금융시장 개방 요구처럼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압박의 단순 무력을 넘어서 금융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고 또 글로벌하게 금리 인하 추세가 나타나고 무역 갈등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막 맞물리면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료들이 지적하듯이 중국은 특히 그 석유 같은 필수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는 곧바로 수입 비용 급증으로 이어지고 이건 중국 내수 경제하고 성장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 파급 효과가 상당하겠네요, 정말.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분석들은 이것이 경제 성장과 안정을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해온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합니다. 와, 체제 도전까지요? 네, 심지어는 현 지도부가 공산당 체제의 마지막 리더십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아주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제기될 정도니까요.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 하나가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이런 연쇄 반응, 이게 상당히 좀 놀라운 통찰이죠.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분석들을 우리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핵심은 결국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특히 그 연준 리더십의 향방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 그리고 미중 지정학적 긴장까지 좌우하는 핵심 열쇠다, 이런 얘기고요. 네, 정확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연준 의장의 거취 문제, 그리고 금리 인하 방식, 그러니까 인하 폭이라든지 속도, 그리고 그 배경에 혹시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특히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중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겉보기에는 분명 긍정적인 금리 인하조차도 그 방식과 배경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고 또 국제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참 복잡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예측을 좀 넘어서요. 만약에 연준 리더십 변화와는 또 별개로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금융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과연 이것이 장기적으로 세계 무역 질서나 각국의 경제 동맹 구도에는 어떤 변화의 씨앗을 뿌리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